자존감이 아니라 자기존중입니다. 정약용이 전하는 자기존중의 기준. 누군가의 작은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지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잠깐 올라갔다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면 금방 가라앉고 누군가와 비교당하면 내가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은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존감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들이 설명됩니다. 자존감이 높아야 한다고 합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존감을 높이려고 애씁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고 스스로에게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되뇌이고 자기계발서를 읽고 자존감 회복 방법을 찾아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아무리 애써도 자존감은 계속 흔들립니다.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또 무너지고 잠깐 올라갔다가도 금방 내려앉습니다. 마치 손에 쥔 모래처럼 꽉 쥐려고 할수록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자존감은 불안정할까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닐까? 내가 약해서 그런 건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데 나만 유독 이런 건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이건 자존감이 약한 게 아니라 자기 존중이 없었던 구조일 수 있습니다. 자존감과 자기 존중은 다릅니다. 자존감은 기분이고 자기 존중은 태도입니다. 자존감은 누군가에게 인정받았을 때 올라가고 무시당했을 때 내려갑니다. 칭찬을 들으면 높아지고 비난을 들으면 낮아집니다. 성공하면 올라가고 실패하면 떨어집니다. 자존감은 외부의 반응에 따라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은 늘 불안정합니다. 하지만 자기 존중은 다릅니다. 자기 존중은 외부의 평가와 상관없이 나 자신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칭찬을 받든 받지 않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자기 존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기분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존감을 높이려고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필요했던 것은 자기 존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를 높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필요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삶을 떠올려 봅니다. 그분은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냈습니다. 조선 최고의 학자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역적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천주교도라는 누명을 쓰고 유배를 떠났고 형제들은 처형당했으며 그분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버렸고 사람들은 그분을 외면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존감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세상이 당신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당신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때, 당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어떻게 자존감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은 자존감을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남이 낮춘 자리를 스스로 더 낮추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죄인이라 불렀지만 그분은 스스로를 죄인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무시했지만 그분은 스스로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분은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유배지에서도 새벽같이 일어나 글을 읽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학문을 이어갔습니다. 세상이 외면한 자리에서도 사람으로서의 품위를 지켰습니다. 그것이 자기 존중이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닦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여유당 전서 제1집 시문집 권사. 그분은 인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칭찬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스스로를 올바르게 대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자기 존중은 이런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남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 외부의 평가가 무너져도 내가 나를 대하는 기준은 흔들리지 않는 것.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가요? 무례한 말을 들어도 웃으며 넘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합리한 요구를 받아도 미안해하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다가 지쳐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라는 말로 자기 선을 지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착함이라고 불렀습니다. 배려라고 불렀습니다. 성숙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착함이었을까요? 정말 배려였을까요? 정말 성숙함이었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착함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부재였을지도 모릅니다. 배려가 아니라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습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성숙함이 아니라 자기 기준의 포기였을지도 모릅니다. 무례한 말에 웃으며 넘기는 것이 착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무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배려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불합리한 것입니다.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성숙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했다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구조를 보자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되었는지 그 구조를 함께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외부의 평가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에, 선생님의 평가에, 친구들의 시선에, 회사의 기준에, 사회의 잣대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받는 것이 곧 나의 가치라고 배웠습니다. 칭찬받는 것이 곧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을 갈구하게 되었습니다. 칭찬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비교에 민감해졌습니다.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면 불안해지고, 칭찬받지 못하면 초라해지고, 비교당하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이 자존감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외부의 평가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하는 삶,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결정되는 삶, 인정받기 위해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삶. 하지만 이제 다른 질문을 해봅니다. 인정받는 것이 나의 가치일까? 칭찬받지 못하면 정말 나는 부족한 사람일까? 외부의 평가가 나를 정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자기 존중은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존중은 자랑이 아니라 경계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선입니다. 자기 존중은 자만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나를 다른 사람보다 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자기 존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나를 잘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사람답게 사는 기준을 스스로에게 적용하셨습니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곳에서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분은 스스로를 귀하게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글에는 비굴함이 없습니다. 과장이 없습니다. 자기 연민이 없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높이려 하지 않았고 남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았으며 동정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것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자기 존중이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또 다른 글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참된 선비는 가난해도 그 뜻을 굽히지 않으며 공궁해도 그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 목민심서. 가난해도 뜻을 굽히지 않는다는 것. 공궁해도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기준을 말합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는 나를 이렇게 대하겠다는 선택입니다. 그것이 자기 존중입니다. 자기 존중이 드러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장면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입니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억지로 웃지 않고 침묵하는 순간. 그것이 자기 존중입니다. 억지로 웃는 것은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무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무례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불합리한 요구를 받았을 때 정중히 선을 긋는 순간. 그것이 자기 존중입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이 말은 상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불합리한 것을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비교 상황에 놓였을 때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는 순간, 그것이 자기 존중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교는 현실이지만 나를 깎아내릴 이유는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길을 가고 있고 나는 나의 길을 가고 있을 뿐입니다. 혼자 있을 때도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순간, 그것이 자기 존중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먹고 충분히 자고 스스로를 돌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귀하게 대해야 할 사람이니까요. 이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강함도 아닙니다. 태도이고 습관입니다.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연습하며 쌓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무례한 말에 웃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 어색할 겁니다. 불합리한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미안할 겁니다. 비교 상황에서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색해도 괜찮고 미안해도 괜찮고 이상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까지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데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른 방식을 배우는 중입니다. 조금 어색한 건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자기 존중은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이 결국 세상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이 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면 세상도 당신을 함부로 대합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무례하면 세상도 당신에게 무례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뒤로 미루면 세상도 당신을 뒤로 밉니다. 반대로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대하면 세상도 당신을 귀하게 대합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정중하면 세상도 당신에게 정중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지키면 세상도 당신을 존중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신비로운 법칙도 아닙니다. 단순한 현실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대우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신호가 되는 겁니다. 자기 존중은 인생의 기본값입니다. 모든 관계의 출발점입니다. 나와 나의 관계가 제대로 서 있을 때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도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평생 이것을 지키셨습니다. 유배지에서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세상이 외면한 자리에서도 그분은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인정으로 자신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평판으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태도로 자신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유배에서 돌아온 후에도 당당했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지만 움츠러들지도 않았습니다. 과장하지 않았지만 스스로를 낮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그분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부족해서 흔들린 게 아닙니다. 당신이 약해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당신이 나빠서 참아온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을 너무 뒤로 밀어왔을 뿐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너무 쉽게 대해왔을 뿐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장 완벽하게 바뀌지 않아도 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조금씩 연습하면 됩니다. 무례한 말에 억지로 웃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불합리한 요구에 정중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비교 상황에서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혼자 있을 때 스스로를 소홀히 대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은 달라져 있을 겁니다.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무너지지 않는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비교당해도 작아지지 않는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그것은 자존감이 높아진 것이 아닙니다. 자기 존중이 생긴 것입니다. 외부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는 내면의 기준이 생긴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는 나를 이렇게 대하겠다는 선택이 자리 잡은 것입니다.
당신을 귀하게 대하는 사람이 결국 강해집니다.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세상에서도 지켜집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유배지에서 남긴 수많은 저서들, 그 속에는 학문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스스로를 귀하게 대하는 사람의 언어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이 외면해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그분은 500여 권의 책을 남기셨습니다. 아무도 읽어주지 않을지도 모르는 책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지도 모르는 글을 그분은 18년 동안 쓰셨습니다. 왜였을까요?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분은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자기 존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결국 그분을 역사에 남는 학자로 만들었습니다. 자존감이 아니라 자기 존중이 그분을 지켜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자존감을 높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칭찬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면 됩니다. 당신을 귀하게 대하면 됩니다. 당신을 지키면 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당당해지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강해지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은 자존감의 언어이니까요. 대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기로만 해도 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당신은 당신을 어떻게 대하셨나요?